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주 장명가 장세진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부부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론에 앞서 장세진 사주TV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빨간색 구독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더 알찬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사주 브리핑 시작합니다. 먼저 여성 사주로 부부운 판단하는 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여성 사주에서의 관성은 남편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관성의 양태를 확인하는 건 당연하다 하겠습니다. 여성 사주에서 관살이 혼잡하면 남성 관계가 복잡하거나 재혼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봅니다. 관성이 연지에 있으면 조혼을 하거나 남성을 일찍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간혹 관성이 일찍 오고 혼잡하면 오히려 늦게 결혼하는 경우도 있음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여성 사주에서의 재성은 일간의 힘을 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재성이 너무 많으면 그 남편이 무능해지기 쉽습니다. 식상은 남편인 관성을 극하는데요. 사주에 관성이 하나뿐이고 식상이 너무 많으면 혼인이 늦다고 봅니다. 또 식상이 너무 많으면 일찍 남편과 이별하고, 식상이 약해도 힘없는 관이 투출하면 결국은 이별하기 쉽습니다. 관살 혼잡이라 하더라도 식상이 어느 하나를 극제해주면 해로를 합니다. 그러나 식상이 너무 많으면 남편인 관성을 극하므로 남편과 생이별하고 홀로 되는 운명이 된다고 봅니다. 상관은 남편을 극하는 성향이 있는데요. 상관이 투출되어 있으면 부부궁이 좋지 않고, 상관이 많으면 남편과 생사이별을 하게 됩니다. 뿌리가 없는 관성이 투출되어 있을 때 대운, 세운에서 상관을 만나면 부부 이별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일지의 십성에 따른 부부운 보는 법입니다. 일지에 비겁이 있고 양인살이 있으면 부부 이별수로 봅니다. 사주 구성이 좋고 일지에 식신이 있으면 좋은 남편을 만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지에 상관이 있으면 결혼 후에 남편에게 권태를 잘 느끼기 때문에 부부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일지에 재성이 있고 길성이면 재력이 있는 남편으로 보는데요. 비록 지금은 가난하더라도 혼인 후에는 서서히 재물이 늘어납니다. 일지에 인성이 있고 타주에 인성이 중첩되지 않으면 남편이 사랑을 받고 삽니다. 일지에 편인이 있고 또 합을 하여 편인이 강해지면 그 여자의 남편은 무능해지거나 백수가 되기 쉽습니다. 일지가 충파를 맞으면 첩이 되거나 재혼을 하는데요. 시집을 가거나 재혼을 해도 부부 갈등이 많아서 해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주 원국이나 대운에 관성이 일찍 들어오고 백호살이 있으면 성폭행을 당하기 쉬우니 조심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가정궁이 흔들리면서 부부운의 변동이 오는 시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주는 큰 삶의 환경이나 틀을 의미하는데요. 이 연주가 변동이 있다면 부부운을 포함해서 적지 않은 삶의 변화가 가장 크게 일어납니다. 연주가 흔들리면 가정, 회사, 학업, 일신이 다 흔들리게 되거나 오래 지속되기도 하고 중요한 틀이 흔들리는 것도 됩니다. 가정궁이라면 일주를 빼놓을 수 없이 중요한데요. 일주는 내 주거 환경이면서 육친으로는 배우자의 자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일주의 변동은 가정 변동소의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연주의 변동이 전반적인 변동의 큰 범주라면 일주는 가정이라는 포인트를 정확하게 짚는 것이 됩니다. 십성으로 보면 남자에게는 재성의 동태, 여자에게는 관성의 동태가 매우 중요합니다. 남성은 재성이 손상을 받고 여성은 관성이 손상을 받게 되면 가정적으로 불안정해집니다. 형충 파해합의 신살적인 면에서 보면 연주의 충은 일단
변동의 범주가 매우 큰 편으로 일신상의 변동이나 중요한 변동을 의미하게 됩니다. 거기에 일주의 충이나 격과까지 되어 있다면 가정적으로 불안정한 흐름이 만들어집니다. 일주의 형사를 가한다는 것은 가정 내의 일이나 배우자의 상황을 정리하고 조정해야 할 일들이 있다는 것으로 가정궁의 불안 요소로 봅니다. 파나 해의 경우에 일반적으로 해석을 생략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인간의 감정적인 면을 볼 때에는 파나 해도 해석을 해야 합니다. 부부싸움이라는 것이 지극히 감정적인 싸움이라서 파나 해의 영향이 크다고 봅니다. 형살이 외부적인 손상으로 정을 끊는 조정이라면 파는 내부적인 형살로 이미 마음이 돌아서는 단계가 됩니다. 해는 육합을 방해하는 신살로 일종의 고독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12신살로 본다면 연주의 망신살이나 연살이 방탕한 생활이나 무리수를 두는 생활을 만드는데요. 주로 사생활 측면에서는 불리함이 많습니다. 그런데 일주까지 망신살이나 연살이 들어온다면 가정생활도 방탕으로 가기 때문에 가정궁이 불안해지는 면이 있습니다. 연주나 일주의 기둥뿐만 아니라 관성과 재성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재성이나 관성이 사지나 묘지에 들어가게 되면 배우자의 작용력이 정지가 되기 때문에 이것도 가정 내 불안 요소가 됩니다. 지장간에 있는 남편이 천간에 투출이 되는 운을 만날 때, 원국에서 합으로 잘 묶여 있는 것을 충할 때, 대운에서 음대운이나 양대운이 되는 경우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운이 오더라도 배우자와 어떤 상황인지에 따라서 운에 대응하는 모습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배우자와 적절하게 거리를 두거나 배우자가 사업적으로 흔들리거나 배우자가 외도를 하는 등의 경우에는 액땜이 돼서 그냥 지나가기도 합니다. 이런 액땜의 과정이 없으면 심한 경우에는 건강을 손상받기도 합니다. 또 원국의 기본적인 구성에 의해서 이런 영향을 강하게 받기도 하고 적게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눈여겨봐야 할 것은 이러한 것들이 대부분 이성을 만나는 운에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채워진 상태에서는 불안하게 작용하면서 나에게 없는 상태에서는 다시 채우는 작용을 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일지 형이나 충의 경우에 미혼일 경우에는 애인이 생기는 운으로 보기도 하지만 기혼자이면 가정이 흔들리는 운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상담자의 현실 점검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나가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에 더 알찬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